안녕하세요. 뭐 이것저것 막 닥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하는데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이 조금이 아니라 뭐 20분이 돼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고요.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제 책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뭐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책을 올 8월부터 지금 현재의 알물 기준으로 다듬어서 완성하자. 그러면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작업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근 100일 동안 책 작업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대부분 수업도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고 책을 만드는 데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이제 그런 수업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원고를 마감해가지고 인쇄소로 보내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일정은 지키겠다 하는 입장이어서 뭐 이제 힘든 일도 마무리할 때가 되어 갑니다. 한 달을 더 해도 또 그때 가도 역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있을 거고요. 그래도 뭐 그동안 한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책의 내용을 완성하려고 했으니까 이만하면 우리 눈에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책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당신이 공부의 필요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만들어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완성하는 내용 중에 이번 책에서의 핵심된 주제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교재를 하나 드렸는데요. 이 교재가 그러니까 책의 일부예요. 책이 모두 6부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 제6부에서 요 삶의 메커니즘을 도출하는 그 과정 중에 8번째 주제로 이제 인식의 메커니즘 이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책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우리 공부의 방향성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한 표현이 한 가지로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행위적 알미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 체를 말하자면 알미다. 알미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그래서 행위하는 암 이런 개념으로 행위적 알미다.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이제 요 개념이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가 마음이 뭔가 함께 이래서 내 마음이 내 삶을 이끄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니까 알미다. 알미 그냥 알미 아니고 행위적 알미여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것에 의해서 알미 인식하는 일을 할 때는 분별함 이래서 윈야나 식이라고 부르고 알미 행위하는 활동성을 가질 때는 행위하는 마음 이래서 심짓다라고 부르는 그리고 뭐 이렇게 심도 식도 몸과 함께 할 때는 의라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그 나라는 존재성의 근본을 마음인데 그 마음의 본질이 알미다라는 요런 정리를 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디를 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경석 부부님, 이 공부를 통해서 어디를 갈 거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서 가야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그 실현한 경지를 재현하는 일이 우리가 가는 길이야,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재현한 그 자리가 어디냐 하니 열반. 그러면 그 열반을 성취하는 실현하는 요 과정이 수행이고 깨달음이잖아. 그럴 때 부처님은 이런 수행의 향상, 수행이 쭉 성장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데에 도착하는데 그 깨달음에 도착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거든. 그 단계가 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 깨달음을 가는 그 단계를 두 단계로 말한다라는 게 하나가 1단계의 깨달음 해서 여실직견 이렇고 깨달음이 완성되는 걸 해탈직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 재밌는 거야. 여실직견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면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사실이라는 걸 뭘 말하지? 뭐 사실 무상고무아인데 누구의 무상고무아? 중생들의 여기에서 누구라고 말고 무엇의 무상고무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실직견 이럴 때 이 실다움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하는 거는 행들의 성질을 사실 그대로 보는 거야. 행들의 무상고 무아 요거를 그대로 알고 본다. 이게 뭐 우리가 그냥 경전에서 공부해가지고 무상고 무아래 요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지화견 이 암과 봄이라는 거에 의해서 실다워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지라는 게 이제 알미잖아. 니하나거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 니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미 아니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알미다 이거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알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위적 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행위적 알미 그냥 알미 아니고 행위한다라는 것 때문에 행위적 알미 아는 일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 인식을 하는 행위적 알을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식 이렇게 부르죠. 식이 원어가 뭐냐 하면 윈냐나거든. 윈냐나. 니아나가 요 알미잖아.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위라는 접두어가 붙은 알미요. 아, 이게 우리가 오랜 세월 식이라는 거를 말할 때 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생겨나는 단지 알미 아니고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마음이라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그게 식이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왔잖아.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미라는 곳이 있어. 그런데 그 알미 위라는 적두가 붙어가지고, 위라는 건 이제 위자나 때 이럴 때도 그렇고 분리 분별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알미인데 어떤 알미냐? 분별하는 알미야. 또는 분별된 알미야. 식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야. 이건 심의식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니, 분별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있는 알미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아, 식이라는 마음은 알미구나. 알미, 분별하는 일을 하는, 분별한다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구나. 여기 그대로 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행위를 하는데,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데 행위를 하는 마음은 뭐라고 하느냐? 찢다, 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게 또 왜 심이라는 마음이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설명을 해냈죠. 요번 책에서.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그 여실직연이라고 할 때 지라고 하는 게 그냥 경에 있어. 경에서 보면 행들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거, 사실대로 아는 거, 뭐 그냥 단지 요런 의미가 아니라 암 자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말하는 거야. 내 마음이 그대로 행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무상한 거야. 요렇게 마음이 그대로 그 사실에 일치돼 버린 요런 개념. 그렇게 이제 알미고, 견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요거는 이제 견해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요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실직연이라는 게 행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서 배워 아는 요런 정도가 아니라 알미라는 자체가 마음인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이 상태가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해탈직연은 뭐죠? 직연은 그대로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 해탈된 남과 봄이야. 해탈된 남과 봄, 해탈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지? 열반. 그래서 이제 요거 그 경에서 보면 깨달음을 완성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지화견이 생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떤 지화견이냐 하면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마지막 태어남이다. 태어남의 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다의 존재 없다. 요런 세 가지를 지시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건 뭐 말하면 부동의시 해탈로 완성되는 거죠. 태어남의 끝이라는 건 뭐죠? 아소카 부부님, 태어남의 끝이라는 건 뭐로 말을 해야 될까? 윤에서 벗어나 무사의 실현. 뭐 그 모든 것의
조건이 되는 태어나지 않음이지 뭐. 태어남이 끝난다 하니까 태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 태어나지 않게 되죠? 누가 태어나? 문명이 높이고 그래.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이래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게, 태어남이 끝이다. 이제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 하는 거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음에 존재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여기서 존재라는 개념은 뭐가 돼요? 육색, 무색.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몸에 구속된 상황을 말하잖아. 그죠?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중생으로의 삶. 그러니까 다음에 존재 없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몸으로 가지 않게 되니까 태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지 뭐. 그게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요렇게 요런 세 가지를 내가 이제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실현했고,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게 되어서 이번 생에 태어남이 태어남의 끝이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다시는 존재가 되지 않아.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아. 하는 거. 다음에 존재 없음. 그래서 요런 세 가지로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반의 실현인 거죠. 내가 이제 열반을 실현했다. 그리고 이 열반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열반은 행들은 무상고 무아죠. 그런데 이 행들의 무상고 무아에서 무아라는 거는 변함이 없이 유지되죠. 그런데 무상과 고는 가라앉죠. 무상과 고가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이 되죠. 그래서 열반은 락무아죠. 그래서 해탈직연이라고 하면 이러한 세 가지 경지를 실현해가지고 락무아인 열반이 실현돼서 나의 알미, 나의 다시 말하면 마음의 체, 알미, 이런 열반에 시아이가 열반을 실현했어. 열반과 부합한 요래 되었어. 그러면 요런 해탈직연된 요 상태는 누구라고 불러?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성자의 격을 갖춘 거죠. 자, 이래가지고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알미라고 하는 거. 알미라는 게 이제 인식이지 뭐. 인식을 성숙시키는 거죠. 인식을 성숙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자의 격이라는 예류자 아라한, 이런 성자의 격이니까 말하면 이게 인격이라고,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라는 알미라는 마음이라는 이런 인식의 질을 성숙시키는 일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해가는, 요게 아까 했던 수행 이랬을 때 수행이 여실직연으로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는, 이것의 의미가 요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번 책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했어요? 인식으로 접근하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리고 이런
아직까지 인식론적 인격론이라는 그 철학의 사조가 없더라고요. 또 그런 사조로서의 불교의 방향성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니까야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을 해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인식의 성숙을 통해서 인격의 향상을 이끌어가지고 완성되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다. 우리가 그 지평을 연다. 요런 선언을 요번 책에서 한 거죠. 굉장히 아주 창의적으로 오늘도 오늘 내가 이제 교수님 만나고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범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시니까 그거 벌써 몇백 년을 두고 몇백 년 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어 온 것들이 있는데 스님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말입니다, 교수님. 저는 책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몇백 년의 공부, 1000년, 2000년의 공부 이런 전통의 범주에서 부처님한테 접근해가지고 답을 찾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전통 밖에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이 공부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했지. 사실은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란 분이 워낙 그 초기 불교에서는 자리가 높은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참 전통과 진정에서 처음 꺼내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이렇게 해가지고 심행은 상수라는 요 교리를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렇게 해석한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을 거부하고 우리 동의할 수 없어 그거 안 맞아 이러고 상과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되는 요런 방향성으로 심의 형성작용을 해석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붓다고사 스님의 방향성으로 해석하면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어떻게 마음이 생겨나는지가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부처님 제자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부처님한테서 배워 알면 되고 그 배워 아는 가운데에 오직 고와 고멸 이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그 심행은 상수 이 부분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한 부처님 가르침을 거꾸로 해석하는 바람에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고멸의 길로 출발을 못하는 그거 우리가 전통에 매이지 않고 붓다고사 스님의 공부 범위 밖에서 부처님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배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죠?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심의 형성 과정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작용 이 아주 단순하고 부처님께서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부분이 특히 테라와다 불교, 초기 불교의 이 역사에 거대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붓다고사 스님이 한 가지를 잘못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부처님이 설명 안 해주면 어떻게 마음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어? 이런 문제가 생겼죠. 거기에다가 또 그러니까 요 심행을 상수 요 얘기는 붓다고사 스님이 지은 맞지마니까야 주석서 멸희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대표적인 저작이죠. 청정도론. 청정도론에서는 또 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경에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심, 의, 식 세 가지가 일단 표현은 다르잖아. 뜻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이번 책에서도 청정도론 그 부분 제가 번역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면 몸하고 짝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동질성이 있어요. 그 동질성 위에서 심과 의와 식이 다 차별적으로 자기 존재성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볼 수 있어야 이런 심이라는 마음, 의라는 마음, 식이라는 마음 각각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지, 요런 부분이 설명이 되고, 특히 그게 수행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힘, 기능이 그대로 의와 심과 식에 대응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수행의 기법으로 가면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이런 차별적으로 수행의 길을 이끄는데 이거를 다 동의어라고 해버리는 데서 길을 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오한 삶의 이야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 심오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른 윗바사나니 순수 윗바사나니 이런 경에 없는 수행 방법이 나오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주 저열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 그런 거 이제 이건 우리가 이번에 다 좀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수행의 과정이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해서 예류자, 아라한 이런 성자의 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새로운 지평을 이 책을 통해서 열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알미라는 개념, 지, 니아나. 자, 요걸 놓고 우리가 그간 늘 해오는 이야기지만 이제 요번 책에서 요걸 좀 잘 정리를 해봤어요. 아소카 부분이 인식이란 얘기를 하자면 인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분별해서 아는 거. 분별해서 아는 일이야.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말하는 거는 아니지. 왜냐하면은 분별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식만 말하는 거니까. 욕탐의 참여.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을 놓고 볼 때 두 단계로 진행되는 인식. 나는 요번에 인식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 인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방금 욕탐 이 얘기했죠? 인식은
두 개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죠. 그래서 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데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참여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입처, 외입처, 여기에 욕탐. 이래서 요거는 객관이고 대상인 거고, 요거는 주관이고, 요것도 사실은 주관이죠. 그래서 주관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요 주관 이 욕탐을 우리가 공동주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요거 말고도 사실은 인식이라는 게 한 단계가 더 있다고. 그래서 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극해서 식이 생기는데, 거기에 내입처, 외입처, 식, 삼사화합, 촉하면 수가 생기는, 이렇게 해서 식과 수가 생기면 식이 다시 수를 인식하는 걸 말해주죠, 병은. 그러면 식이 수를 인식하는데,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는 욕탐이 같이 했거든. 식이 수를 인식할 때는 상이 또 같이 하죠. 그런 내용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생겨난 식이. 그래. 삼사와 촉해서 생기는 수 이렇게 하면 여기에 또 상이 함께 하죠. 그러면 요때에 식이 첫 번째 주관이 되고, 수가 객관이 되고, 상이 두 번째 주관이 되죠. 해서 공동주관. 요런 거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관이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인식을 하는데, 공동주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두 개의 주관, 하나의 객관, 요게 되는구나. 그럴 때 주관 1이라는 거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고, 공동주관은 인식의 질, 삶의 질,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하여간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두 개의 주관, 하나의 객관이다. 요런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 하니,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때요? 한 단계의 인식이 있고 또 한 단계의 인식이 있는 거야. 요거 발견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식이 두 단계의 인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요거 1차 인식, 요거 2차 인식. 요렇게 인식의 두 개의 특징을 보았어요. 요건 사실 뭐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그렇지 늘 해오던 일이잖아. 경숙법부님,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이 참여한 가운데에 인식해서 식과 수를 만들고, 거기에 또 상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이런 인식을 말하잖아.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했거든. 아석하 부모님, 세 번째 특징은 뭘까? 모르겠어요. 세 번째 특징 모르네.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이 참여한 가운데 식과 수가 생겨났거든. 그러면 요거는 어때? 식은 외입처를 아는 거죠. 수는 외입처를 경험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생각해 보면 식하고 수하고는 인식의 결과죠. 그런데 보니까 결과가 식은 결과의 1번이야. 그리고 수는 결과의 2번이야. 아,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주관 하나의 객관에서 두 단계로 1차 인식, 2차 인식이 가는데 보니까 1차 인식 자리를 보니까 요렇게 인식해서 결과를 두 단계의 결과가 생겨나네. 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 아니 1차 인식, 2차 인식이 하나의 객관을 두 개의 주관이 인식하는 이런 동질성이 있다면 그런데 거기서 1차 인식에서 결과가 두 단계로 생겨났다면 2차 인식도 두 단계로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네이처가 웨이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겼어. 알고. 3, 4와 합촉해서 수가 생겼어. 경험했어. 결과가 두 단계로 나왔어. 그러면 요렇게 그 2차 인식을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죠? 1차 인식도 결과가 있었다면 2차 인식도 결과가 있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 먼저 한번 보지. 네이처가 웨이처를 인식해서 식과 수가 생겨났거든. 그러니까 식과 상이 수를 인식하니까 뭐가 생겨나? 무명이 생기고 탐이 생기고 그래서 심이 되고 소망이 생겨서 애가 되는 2차 인식은 요게 딱가해서 애가 생겨나는 과정이네. 요걸 할 수가 있지. 그죠? 요렇게 그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2차 인식 요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처음 생겨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무명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위에 탐이거나 진이거나 요거는 이제 수가 락이냐 고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탐이 생긴다라는 거. 이때 요 무명이라는 건 뭐죠? 무명은 사실은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상이라는 게 우리 전도경에서 보지만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과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상락아라고 하는 요거는 그야말로 존재성의 측면에서의 전도됨이죠. 존재성의 측면에서 전도가 되니까 느낌을 인식해가지고는 그 느낌이 사실은 느낌이 이렇게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상한 건데 그 무상한 거를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고 항상하다라고 상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느낌이 상락아인 거요. 이렇게 보니까 요게 어떻게 돼? 상락아라는 요거 때문에 원래는 무상고 무아라고 실답게 봐가지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락아라는 것 때문에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상락아로 왜곡돼서 하니까 요거는 존재적인 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탐이라는 건 뭐야? 상락아 다음에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이 참여를 하면 무명에 의해서 존재 알에 의해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정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뭐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이지만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중생들을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요 차별을 두는 거죠. 욕계적인 질적 측면.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상이 개입을 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원래는 무상한 거예요 이러는데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 요렇게 왜곡돼서 하는 게 탐이죠. 그러면 좋다, 지는 싫다, 이런 식으로 되면 좋다 싫다라는 요거는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탐과 지는 가치 알미야. 가치가 부여된다는 건 뭘 불러와요? 좋은 쪽으로는 접근하려 할 거고 싫은 쪽으로는 멀어지려고 하는 행위를 유발하겠죠. 경숙법은이 요 말 맞죠? 아무래도 좋다 싫다가 생겨나면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돼, 그리 가야 돼, 그지? 자, 요렇게 이제 그 존재적인 암과 가치적인 알미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아까 말했던 상수, 심행은 상수라는 게 뭐야?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난다는 거잖아. 형성된다,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는 거야? 요 상과 수라는 공동주관과 객관에 의해서 무명과 탐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심이 생겨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심이 생겨났어. 그러면 이 심이라는 거는 탐이라고 하는 가치 알미, 좋아 좋아 이렇게 하니까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고. 요 바라는 성질을 로바라고 하죠. 탐은 라가고. 이랬을 때 이 한역 불교의 참 어려운 문제가 뭐였어요? 라가와 로바를 똑같이 탐으로 번역을 했죠. 경숙법부님 탐진치는 많이 알지만 망진치라는 말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지적하고 로바를 탐이라는 번역을 떼어내고 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붙인 거거든. 그래서 심이라는 마음은 요렇게 생겨나는데 요런 가치암, 뭐 존재암이 바탕에 있는 가치암을 몸통으로 하면서 바라는 성질이 있고, 이 바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 행위를 해서 소망을 만든다고. 그러면 경전의 정의사항이 뭐야? 난디라가 사아갔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를 딴하, 가래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상과 수와 식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 내면의 과정, 닦아라는 과정이 설명이 되잖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1차 인식에서는 내입초와 외입초에서 식과 수라고 하는 결과 1, 2번이 생겼잖아. 경숙법부님, 2차 인식에서는 그러면 식과 수에 의해서 인식되면 결과가 똑같이 두 단계로 생긴다, 이래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2차 인식에서 생기는 두 단계 결과는 뭐로 볼까? 보면 그래도 눈에 보이지 뭐. 이렇게, 그치? 심이라는 마음하고 가래라고 하는 요 두 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1차 인식에서 결과가 두 단계로 생긴다라는 요거를 주목하지 않으면 2차 인식이 이렇게 진짜 이거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 복잡한 상황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2차 인식에 1단계로 심이 생기고 2단계로 가래가 생긴다, 이런 거 주목할 수 있나? 그런데 앞에서 그걸 주목하니까 2차 인식도 그러면 이렇게 두 단계의 결과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세 가지 특징 중에 1번은 두 개의 주관 하나의 객관이고 2번은 1차 인식, 2차 인식이었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결과가 두 단계로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결과가 두 단계로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
결과 1, 2가 있잖아. 여기도 심이 결과 1이고 애가 결과 2야. 결과가 두 단계로 생긴다는 건 찾았는데 앞서가 부분이 두 단계로 생긴다라고 하면 1차 인식의 1번 결과, 2번 결과하고 2차 인식의 1번 결과, 2번 결과하고 요것도 뭔가 좀 같은 구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식과 심이. 그래, 마음이고. 결과 1번은 식과 심이지. 네. 식하고 심하고는 뭐야? 마음. 알미죠. 좋아. 그러면 결과가 두 단계인데 첫 단계는 식이고 심이니까 마음이야. 뭐 물론 요거는 이제 알미기도 하고 행위적 알미야.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수와 해니까. 식과 심은 그냥 뭐 마음이다라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1차 인식도 2차 인식도 두 개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해서 첫 단계 결과로 마음을 만든다 하는 건 알겠죠? 두 번째 결과가 수하고 애요. 이 두 개를 하나의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경험, 느낌, 가려. 자, 일단 수라는 거는 락고 이렇게 나와. 락고 불고 불락. 그래서 욕탐이라는 공동 주관이 어떤 강도의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경험되는 것이 락이냐 고냐, 고다 해도 얼마나 커다란 고를 겪으냐, 락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커다란 락을 경험하느냐, 이게 달라지잖아. 욕탐에 의해서 수라고 하는 그 삶의 한 요소가 결정이 돼. 상은 어때? 상은 욕상, 여기서는 이제 그 탐에 대한 걸로 보면 정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 되죠. 탐은 어때요?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되죠. 가래는 어떻게 구분되죠? 요게 세계. 맞아. 그게 맞아. 우리가 보통 네. 가래를 대표하는 것은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설명하는 거고 기본으로는 가래도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상이 욕상, 색상, 무색상 어떤 질적 수준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어서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는 건 뭐야? 그게 그대로 심이 되는 거니까 심, 마음이 욕계의 마음이요, 색계의 마음이요, 무색계의 마음이요. 이게 결정되는 거야, 그죠? 가치라는 게 그렇게 작용했지? 그리고는 한 단계 더 가서 가래가 되는데 가래도 요계, 색계, 무색계 이래 되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하나 요 표현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1차 인식, 2차 인식 다 두 단계의 결과를 만드는데 첫 단계의 결과는 마음이요. 두 단계의 결과는 수하고 애인데 이 수와 애라는 게 하나의 동질성을 갖는 걸로 보자면 삶의 질이요. 느낌이라는 게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느냐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느냐 그게 내 삶의 질의 차이지 뭐. 행복에서도 인간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느냐 욕계 신의 행복이냐 색계 무색계 높은 신들의 행복이냐 아예 해탈된 행복이냐 이런 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잖아. 선생님 근데 갑자기 이거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하면서도 즐거움을 경험하거든요.
그거는 삶의 질이 높다라고 하기가 행복이라고 하기가 행복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락이라고 해서 달리 봐야겠죠. 행위 자체에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이제 느낌을 경험하잖아. 네. 그런데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에서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의 결과를 행복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요거를 경에선 뭐라고 말해? 나 환자가, 그죠? 나 환자가,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 환자가 얼마나 이 괴로우면, 요새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 나 환자촌 하면 진짜 힘들었잖아요. 가면 진짜 그 나 환자들이, 이건 경에서는 그러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로 이 상처 부위를 지지면서 아이고 시원해 살겠어. 불로 몸을 지지는 게 행복일 수 없잖아. 그런데 그런 전도된 삶의 과정 때문에 경에서 그 비유로 나온다고. 나 환자들이 불로 상처 부위를 지지면서 위안을 잡는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 악업을 짓고도, 그러니까 악업을 지으면서도 흐뭇해하고 이런 거는 그런 전도됨 때문에 마치 상처를 불로 지지면서도 상처의 상태 때문에 거기서 위안을 느끼듯이.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당장은 그런 전도된 생각 때문에 악업을 하면서 행복한 거,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뒤따라오는 그 행위의 과보는 괴로움이라고. 그건 구분해서 봐야지. 아마 요거는 그렇게 나 환자의 비유, 요게 제일 적절한 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업을 지으면서 좋아하는 거는 분명하게 그 악업이 행복을 만드는 건 아니야. 악업에 따르는 과화보는 괴로움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라는 게 행위하는 이 시점에 직접 행위의 결과로 보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 보가 경험되는 시점은 행위 시점을 포함한 이 몸으로의 삶, 아니면 다음 생 또는 그 다음 생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업을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막 해치면서 웃는 그런 거지 뭐. 그런 거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의 악업에 대해서 악업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오염원의 발현으로 거꾸로 알고 기뻐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행위가 가져오는 과화보의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 이렇게 두 단계의 결과가 생기는데 첫 번째 결과로는 중요한 거야. 인식을 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죠? 마음이 뭐라고요? 행위적 알미죠. 인식을 하니까 당연히 알미 생기는데 이 알미 그냥 알미 아니고 행위적 알미 생기기 때문에 마음인 거야. 이런 그런 거고,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결과는 삶의 질적 요소. 수도 애도. 느낌이라는 것도 가래라는 것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야. 그러면 다시 볼 때 인식론적 인격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인격이라는 게 이 인식을 성숙시킴으로써 그 삶의 질적 요소를 올려가지고
뭐 성자가 되지 못한다 해도 인간은 최소한 돼야지, 하늘에 태어나야지 하면서 그 삶의 질을 높여가고, 그게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실직연, 해탈직연하는 이런 높은 인격을 완성하는, 바로 그렇게 삶의 질에 의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요런 측면으로 그 두 단계의 결과는 삶의 질적 요소인 느낌과 가래가 생겨난다. 자, 그래서 하여간 세 가지 특징의 세 번째, 이 결과가 두 단계인데, 두 단계에서 첫 단계는 마음이 생긴다. 마음은 처음에는 식이 생기고 2차 인식에서는 심이 생긴다. 두 번째는 질적 요소가 생긴다. 그리고 이 질적 요소의 성숙을 통해서 삶을 향상한다. 삶의 향상이라는 완성된 인격을 갖춘다. 완성된 인격이 누구냐? 아라한이다. 부처님이다. 이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특징이 포괄적으로 설명되면서 삶을 설명하고 불교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을 말할 수가 있죠. 횡설수설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작업의 초반부에서는 이렇게 접근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뒤쪽으로 가면서 요런 행위적 알미라고 하는 표현, 자기활동성. 그래서 식도, 그러니까 식은 분별 알미고, 무명은 존재 알미고, 탐은 가치 알미고, 심은 분별함 더하기 존재함 더하기 가치함. 앞에 세 가지가 다 더해진 상태로 완성된.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라는 것은 뭐 성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도 뭐라고 해? 미성년자하고 성인 이렇게 말할 때, 성인이란 말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 18세가 되면 성인이죠. 인격적으로 완성될 때는 저 성자가 아니라 이 성자를 쓰죠. 이 성자로 성숙대가. 자, 그래서 이제 알미라는 걸 말할 때는 심이라는 알문 분별함 더하기 존재함 더하기 가치 알무로 완성된 알미 심이요. 그리고 불교는 그러한 알의 성숙을 이끌어서 예류자 아라한이라는 성스러운 인간, 성스러운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나아가는 이런 차별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의 관점, 마음의 관점에서 불교를 말할 수가 있죠. 그게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요 내용을 우리가 지평을 연다. 어쨌든 진짜 이런 표현은 정말 멋들어진 표현 같아. 어디 갔나? 분별함 어디 있지? 분별함 지워버렸나 보다. 식이 분별 알미고, 무명이 존재 알미고, 탐과 진이 가치 알미고, 심은 분별함 더하기 존재함 더하기 가치 알무로 완성된 알미고, 거기에 수와 애라고 하는 질적 요소가 인식의 두 번째 결과물로 생겨나고, 이렇게 보는 거. 예, 요렇게 인식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드린 교재, 경석법원님 열심히 적으셨다. 여기에서 일단 그 내용을 좀 적었는데, 여기서 적을 때는 내가 1, 2, 3번을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요거는 내가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말씀드린 요 순서로 바꿀 거예요. 요거 읽어보면 돼요. 아,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아니, 요거를 요렇게 바꿀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말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저거 있잖아. 아소카 부부님. 시기 머물 때, 존재경 1번은 씨앗인 시기 머문다 해서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 머물고, 존재경 2번은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그래서 알미 머무는 거는 그대로 그게 그대로 이제 최고. 거기에 의도 기대라는 건 속성으로 오래가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에 와가지고 요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 그러면 1차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분별해서 안식이 생긴다고. 이럴 때는 요 안식은 체와 속성 가운데 체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과정들이 있었느냐 하는 그것이 안식으로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3, 4화합 촉할 때는 마찬가지 안과 색과 안식이 만나는 건데, 그때 안식은 이제는 삶의 과정에 대한 알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 기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그 알미라는 거는 안식으로 생겨나는데 분별이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분별된 상태에서 촉할 때는 이렇게 분별된 안미 머물 때, 지난 삶에서 머물 때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머문 거였어. 너에 대한 나의 어떤 기대가 담겨있는 그 시기였어 하고 너로서 분별을 했는데, 이제 촉할 때는 그때 이런 의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 하는 게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식의 속성이 참여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네? 그러면 즐거운 느낌이 생길 거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하고는 딴판으로 하고 있네 하면 괴로움이 생길 거고, 그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한 건데, 그게 오늘 드린 교재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시계 머문 시계 이중적 작용 해가지고 정리했고, 그 내용을 그 다음 쪽에 그림으로 지금 설명한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요걸로 요번 책을 만드는 3개월 또 100일, 그러니까 대략 100일의 과정 동안 책을 만드느라고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마무리 수업을 했고요. 그래도 뭐 결국 이 마무리 수업에서 요런 인식에 대한 포괄적 정리를 해냈다 하는 거는 뭐 아주 큰 성과다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 마치죠? 뭐 궁금하신 거? 의도와 기대가 처음에 나쁜 의도와 기대를 가진 상태로 촉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는 나쁜 의도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인식하는 데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의도에 견주어서 뭐 그게 나 그 부분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나쁜 것에서 즐거움이 생길까? 아니면 이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상태가 좋은 데서 즐거움을 느낄까?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좋고 나쁨의 문제는 2차적으로 하고, 그거는 2차적으로 하고, 일단 이거는 알겠어요? 촉이, 그러니까 분명히 식이 머물 때 두 가지 측면이야. 하나는 알미고 하나는 의도, 기대. 알미식을 만들고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느낌을 만든다. 요 배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더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펀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멀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 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쇠 따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